네, 이어서 슬기로운 투자 생활에 또 전문가분 모셔보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건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굉장히 또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만한 또 기업이 있어서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 바로 또 현대백화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어때 갑자기 왜 현대백화점일까 했는데 명절을 앞두고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회사인지 또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백화점에 대한 소개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 현대백화점은 오늘 제가 왜 골랐냐면 최근에 뭐 2차 전지 그리고 알루미늄 그리고 리오프닝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그 리오프닝 아무래도 유통업이 사실상 이제 주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유통업 중 하나인 백화점. 그 백화점 중에서도 현대백화점에 오늘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 그 현대백화점은 현대그룹의 서비스 사업 역사는 1971년에 그 창립한 금강개발산업이 기원입니다. 그 창립 초기에 금강휴게소를 이어받고 강원도 강릉에 동해 비치호텔을 세워가지고 호텔 사업을 개시했으며 1977년에는 그 울산 동구의 현대쇼핑센터 그 지금의 현대백화점 울산 동구점이 자리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서 유통업을 개시를 하였습니다. 그 1985년에는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압구정 본점이라고 하는 현대백화점 1호점을 오픈하여 본격적으로 백화점업을 개시하였는데요. 그 1987년에는 한국무역협회랑 합작으로 한무쇼핑을 세우고 그리고 현대백화점 코엑스점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코엑스점을 인수를 했었죠. 그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 한 6개 케이블 SO를 이제 인수했고 현대 HCN이 되었으며 2016년에는 현대백화점 면세점을 개점하였습니다. HCN은 매각했나요? 아직 이제 매각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보고 있습니다만. 자, 이제 실적을 보겠습니다. 예. 지난 8월에 발표한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09.6% 증가한 577억 원을 기록하였고요. 그 매출액은 67% 증가한 8,638억 원이었습니다. 그 부분별 손익을 보면 그 면세점 영업이익은 적자인 상태이나 전년 동기 대비 199.3% 증가한 3,507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백화점은 소비가 회복되고 더 현대사와 같은 신규 점포 매출이 늘어나가지고 실적 견인한 것과 그리고 고마진 상품 수가 커지고 그리고 고정비 부담이 감소 영향으로 백화점 영업이익은 148.9% 증가한 653억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면세점 매출 같은 경우는 그 수입 화장품 인기로 인하여 199.3% 증가한 3,507억 원을 기록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을 103억 원 줄였습니다. 예. 저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백화점이 되게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왜 현대백화점을 가져오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매출이나 영업 부분에서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사업 분야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사업 분야 지금 가지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사업 분야는 지금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백화점 부문하고 면세점 부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 매출 비중의 64.8%를 차지하는 백화점 부문은 16개 지점과 8개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35.2%를 차지하는 면세점은 총 3곳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저 백화점 얘기할 적에 뭐 3대 백화점 그러면은 롯데, 신세계, 현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셋 중에서 누가 더 매출이 많은가요? 단순한 매출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롯데가 그래도 이제 지점이 제일 많기 네. 때문에 많지 않고 그 다음이 현대나 신세계라 서로 전략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일괄적으로 보면 어디가 매출 뭐 점포 수로 봐야지 저는 이제 한 백화점을 보기에는 좀 이렇게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백화점 부분과 면세점 부분 일단 짚어주셨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그 사실 지금 코로나 시점에서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극과 극으로 또 많이 나뉘잖아요. 그리고 또 작년에 또 최근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 코인으로 돈 번 사람만 벌었다 이런 얘기들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시는데 주식으로 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정말 이제 코인으로 버신 분들은 이제 명품 시장만 잘 됐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명품 없어서 못 판다. 아직도 보면은 이제 줄 서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해서 백화점 부분 이제 보면은 명품 쪽만 잘 된다라고 해서 그쪽만 늘리는 경우도 있는데 명품 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쪽을 좀 짚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백화점의 레벨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명품 브랜드가 어느 정도 입점에 있는가 그것이 백화점이 뭐
좀 약간 품격이 높아진다 이런 판단은 척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백화점이 그만큼 명품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것을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 유로 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명품 시장 규모는 125.4억 달러, 하나로 한 15조 원약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세계 7위 정도의 규모이며 그 명목상 그 GDP 순위에서 한국이 10위권, 10위 안으로 보면 규모에 맞는 규모로 이미 성장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서 명품 시장이라는 게 국내 백화점하고 면세점 매출을 합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그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제일 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인구수라든지 그 부자들이 많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국민 평균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다 수치가 이제 다 개입된 건데 한국도 절대 아시아에선 뒤지지 않는 명품 시장이다. 근데 사실 우리 네. 명품 매출을 저렇게 면세점하고 백화점을 합친다면은 중국 관광객, 중국 이 관광객들에 의존하는 비중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예, 실제로 매우 컸고 그 지금까지 면세점이 너무 이제 중국 관광이 없다 보니까 매출에 부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명품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루이비통이 중국에도 이제 그 샵을 또 오픈을 계속 하는 중이고.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명품에가 단순히 백이라든지 뭐 그런 거보다는 앞으로 화장품을 좀 시프트를 해가 나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대 면세점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 그 실적을 견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 화장품은 명품 같은 경우에는 비쌀수록 어차피 백화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문이 많이 남는 거 아닌가요? 이문이 남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그 저희가 명품샵 백화점은 샵 구성을 사실상 보시면 명품샵이 1층에 나타 있고 화장품이 1층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화장품을 1층에 안 두고 1층에다가 예. 아예 그냥 명품 뭐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예. 이런 걸 넣는 백화점들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예. 어떻게 보면 그 모객이 목적이 제일 강하고 화장품은 최근에 그 너무 이제 양극화가 되어 있다 너무 샵이 계층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반 로드샵도 상당히 요즘 힘들어진 것도 사실이고 네. 대신 뭐 이왕 프리미엄 갈 거라면 백화점이 더 이제 좀 신경 쓴다거나 여러 전략을 지금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현대백화점에서 2021년 품목의 성장률을 본다고 하면 예, 그 몇 년간 백화점 목욕 성공 견인했던 명품입니다. 예.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보복 소비로 네. 명품 매출 성장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이 소비가 저희 일반적으로 그 경제적인 어떤 여유가 있는 그 장년계층이가 아니라 MZ 세상에 활발하다는 특징입니다. 근데 저거는 예. 말하자면 다른 백화점들도 마찬가지죠. 명품 맞습니다. 매출이 많이 늘어난 거는. 그렇습니다.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저는 오늘 현대 통계를 가져왔는데요. 그 MZ 세대에서 연령대별 매출 증가율이 20대가 37.7% 그리고 30대가 28.1%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한국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요. 그 브랜드 앰버서더들도 10대에서 20대 아이돌이나 배우로 현재 교체를 많이 했고 그 광고 코드도 전보다는 접근하기 쉬운 코드를 많이 이제 적용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아까 그 HCN은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KT한테 이미 팔렸네요. 팔렸습니다. 아. 네, 그 공정위에서 승인이 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미 네. 팔렸고 그리고 그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현대가 사실은 지금 뭐 신세계나 롯데나 여기 신라나 비해 가지고 좀 떨어지는 쪽 아닙니까? 순위로 봐서는. 네, 그 후발주자입니다. 네, 후발주자죠. 근데 현대가 이 면세점 시장에서 뭔가 좀 치고 나갈 어떤 그런 전략 같은 게 있나요? 전략이라면 일단은 지금까지 수수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게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중국분들이 안 오시게 되면 수수료부터 대폭적으로 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나중에 다음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말씀드릴 내용이었는데 그 신세계 면세점 강남점이 영업 종료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화장품 브랜드라든지 입점을 못했던 것을 가지고 신규로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졌던 상황입니다. 다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에 접어들게 된다면 또 다시 관광이 활성화된다 하면 분명 이 강남권에 있는 면세점에서 현대 면세점은 그래도 좀 다소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뭐 딴지 거는 건 아니고 사실 어제 제가 그 면세점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우리나라 면세점들이 이 따이궁에 의존하는 비중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한 70%를 따이궁한테 의존을 하는데 이 따이궁이라는 게 기존 면세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이궁이 나 신라 갈까 현대 갈까 이게 아니고 걔네들은 어디하고 딱
맺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현대가 뒤늦게 들어와서 따이궁을 갖다가 잡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현대 나름대로의 어떤 면세점 매출을 갖다가 증대할 방안이 따로 있는 건지 사실 현대가 만약에 계속 저 후발주자로서 두각을 면세점 쪽에서 못 나타낸다 그러면은 오히려 부담이 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더 다소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네. 다만 그 딸국 매출이 크다라는 것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가 될 겁니다. 그 반면에 이제 저희 딸국 매출뿐만 아니라 현대에서 특별히 어떻게 마케팅을 하겠다 아직 나온 방향 아니지만 적어도 위드 코로나 이제 뭐 트래블이 다시 이제 여행이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하면 그 내국인 수요도 덩달아 늘어난 그걸로 하면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면세점도 그렇지만 이제 백화점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이 이제 팔리는 쪽이 뭐 어느 쪽 매출일까요? 뭐 의류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아까 얘기했던 뭐 명품 쪽에서도 이제 뭐 특정 품목이 있을까요? 예. 일단 말씀드리자면 다 사람들 모든 사람이 명품을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일단 명품을 보러 오는 김에 아니면 옷도 한번 보고 매장일 식품 수도 매장도 있고. 보고 네. 그리고 옷도 많이 보러 가는데 최근에는 지금 의례적으로 이 명품이 견인했던 것을 지금 의류 쪽으로 지금 시프트하는 상황입니다. 이끄는 명품 매출이 이끄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의류 브랜드들이 양극화 소비에 가장 취약한 포지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싸기도 하고 싼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나가는 브랜드 잘 나가는 그런 포지션이 되었는데 이 때문에 백화점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상품 개편을 단행했고요. 그리고 트렌드를 반영해 가지고 계속 신규 점포를 오픈하고 그리고 보복 소비의 심리에 더 맞물리면서 백화점 의류 소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제가 다음에 보시면 그 그래프에 나와 있는 백화점 의류 소비 회복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이걸 보시면 빨간 박스를 보면 코로나 1, 2, 3차 때 유행 시에는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4차 유행은 지금은 노란색 동그라미 보시면 그 코로나랑 관계없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코로나로 인한 기저가 있기 때문에 백화점 의류 매출이 2020년 대비 성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목한 점은 2019년 대비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올해는 그동안 좀 억누르던 소비가 대한 반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이미 코로나에 대해서 통제력은 이제 많이 약해졌다는 것이 일단 정설로 되고 있습니다. 저 그래프가 전년 대비 그래프죠. 예, 전년 대비 그래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확 올라온 게 기저 효과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예, 그 점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이제 더 이상 코로나 통제 셧다운을 하지 않는 이상 통제력이 너무 약해지거든요. 개인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이 다른 백화점하고 비교를 해서 특별하게 지금 우리 고근호 전문가가 추천할 만한 어떤 특장점이 딱 짚어서 얘기를 하면 요약이 어떻게 되나요? 저 말씀드린 어느 브랜드는 마찬가지로 볼 수 있지만 그 트렌드를 약간 젊은 백화점이라는 포지션을 놓고 있는 것 그거는 같습니다. 저 어디야 신세계가 더 앞서가지 않나요? 어떤가요? 신세계는 앞서기는 하긴 있지만 최근에 정용진 예. 회장 같은 경우에 예. 신세계에 관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마트 쪽이긴 하지만 예. 말하자면 트렌드에 현대가 트렌드에 좀 잘 따라가나요? 네, 삼성점이라고 하죠. 삼성점 예, 같은 경우도 그렇죠. 굉장히 예. 트렌디하고 또 여의도에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쪽 어디죠? 판교. 판교. 네, 판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네. 경쟁을 해오면서 판교에다 거점을 딱 두고 네. 거기다 문화적인 마케팅이라든지 판교나만 문화적으로 중점을 보고 있고 그 여의도에 있는 것은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이제 오프라인 채널로서 그런 목적이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채널 다양하게 이제 지금 이제 현대가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네. 최근에는 그 스트리트 패션 편집소가 확대하고 있는 추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백화점보다는 상당히 현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행동에 나서는 거 보면요. 네. 최근에 어떤 네. 이슈들이 있었는지도 함께 짚어주실까요? 예. 지금 보시면 그 추석 선물 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2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했는데 한우나 굴비나 과일 세트, 와인 세트도 거의 20% 이상, 절반 이상 현재 매출이 이제 증가했는데 특히 한우 세트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 고가가 80.5% 이상. 근데 아니 그렇습니다. 저게 다른 백화점하고 비교하면 그 현대가 압도적으로 좀 이 증가율이 높은 겁니까? 다른 점도 비슷하게 올라갔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언택트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네. 이왕 선물을 산다면 좀 더 정성이 들어가는 걸로 이제 구매를 하자.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매출이 좀 늘어난 것도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예.
이제 단기적인 이슈는 이렇고 2025년에는 현대 시티 아울렛 청주점이 현재 출점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이제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우리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는지 함께 또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반등하는 소비 심리 그리고 리오프닝 하반기 성수기 맞물리면서 실적 호조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소비 지수도 코로나 이전을 환영하고 있으며 이마트 카드 대형 유통 채널과 같이 백화점이 눈여겨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면세점 매출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회복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해외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이제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인 만큼 관광객이 입국 지수 회복에 따른 추가 매출 또한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동일 상권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면세점, 강남점 영업 종료를 하면서 신세계 입점했던 브랜드들이 현재 그 화장품 브랜드들의 신규 유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점에 상당히 긍정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중국인들 관군제 그리고 리오프닝 매출 증대에 이어지는 것을 그려보면 현대백화점 쇼핑을 가기 이전에 한번 현대백화점 주식 쇼핑을 하시는 것은 한번 어떨까 싶어요, 저는. 예.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이 이 전 백화점에 다 해당이 되는 예. 그런 요인들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현대백화점이 더 좋을 거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가져오시는 종목들을 저희가 항상 이제 면밀히 좀 검토를 해보는데 지금 며칠 전에 가져오셨던 하나솔루션처럼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이제 매도를 보이면서 조금 빠졌지만은 기관이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솔루션처럼 기관이 순매수세를 며칠 동안 보이고 있죠. 지금 9월 7일부터 기관이 현대백화점을 순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9월 7일부터 9월 14일 어제까지도 계속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3,500원 선에서 전일 대비 0.48% 상승하면서 83,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금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큰 폭으로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는 현대백화점입니다. 지금 83,600원 선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고건호 전문가가 보는 네, 목표 주가 어느 정도 선으로 지금 보면 될까요? 애널리스트 투자 의견들 어느 정도 네, 대부분의 보고 증권사들은 있을까요? 매수 의견이 대다수였는데요. 네. 그 8월 13일 시점으로 목표가가 10만 원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이제 10만 원대 도달하지 않는 것을 보아 앞으로도 상승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집니다. 아마 이제 여기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제 매도를 던질 경우 이때가 이제 투자하기 적절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연말 매출과 내년 여행 체계 이전에 정부 목표대로 10월 말까지 접종률 한 70% 달성되면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 86,000선에는 최종적으로 기본적으로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많이 올라간다 한들 한 9만 원 정도 선에서 지금 수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8월 26일 날 중립 의견에 86,000원 선을 제시했고 NH투자증권에서 9월 13일 날 매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목표가는 10만 5,000원 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8월 24일 날 저번 달이네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매수 의견은 10만 원 목표가 제시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NH투자증권에서 목표가 10만 5,000원에다가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을 주었다는 거.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셔서 8만 1차 목표가 8만 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전문가 오늘 가져오신 종목 현대백화점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슬기로운 투자생활의 고건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